JTBC의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배 세월호는 이제 그날의 진실을 비로소 수면 위로 모두 올려놓을 것인가?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5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수사는 참사 당일 현장의 구조 과정, 정부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의 시간을 정밀하게 나누어서 모든 의혹을 매듭짓겠다는 것이 검찰의 목표입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문회 때 우리 박주민 의원님께서 특별법이 곧 만들어지면은 검찰에서 좀 수사팀을 만들어서 좀 챙겨봐 달라고 하셔서 또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 체제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만들어진 특별수사단입니다. 윤 총장은 수사단장으로 특수통인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임 단장은 2014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냈습니다. 수사팀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5명에서 6명 등 총 10명 안팎의 검사가 투입됩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할 부장검사로는 용성진 영동지청장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용지청장은 국정농단 수사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대검에선 한동훈 검사장이 책임자인 반부패강력부가 특수단의 수사를 지원합니다. 임 단장과 일부 검사들은 내일부터 서울고검으로 출근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록 전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임 단장과 대검 관계자는 수사의 범위와 대상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체를 밝히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렇게 바랐던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번만큼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의 특별수사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JTBC에 전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발표된 검찰의 특별수사단 설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조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영상으로는 본 증거가 있는데 거기에 합당하는 또 타당성을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특조위 또 일이에요. 특조위는 자료를 갖고 있고 검찰은 이 자료를 또 모아야 입장이 되잖아요. 특조위도 JTBC 취재진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특조위가 공개한 당시 영상에서 헬기가 아닌 배로 4시간 41분 만에 이송된 고 임경빈 군의 어머니도 JTBC에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견빈이만 있는 게 아니고 세월호에 승객들이 있었는데 왜 당시 해경 지휘부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헬기 이용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피해자 가족들한테 모두 와서 거짓을 고하기 위해서 헬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다녔던 상황이었던 거고. 가족협의회는 참사 책임자 122명의 명단을 정리해 오늘 15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1차 고발장을 낼 계획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가 지난 5년 7개월 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죠. 이번에 검찰이 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미진했던 의혹에 대해서 모두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백종원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이후에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전면 재수사,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동안 좀 모자랐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이죠. 네, 지금 취재진이 대검찰청 관계자들과 이 특별수사단으로 배치된 검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참사에 관계된 사람과 의혹들은 모두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참사 원인, 구조 상황, 대응 체계, 수사 방해 의혹 등 같은 의혹들과 4월 16일 관계된 모든 사안을 수사하겠다는 것이고요.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당일 현장 또 정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 우선순위는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조만간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자 122명을 고발한다, 이런 방침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협의회가 고발할 122명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법농단 수사를 받았지만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직접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고요. 황 대표는
조사나 수사를 받은 바가 없는데 특수단이 앞으로 어떻게 조사할지가 좀 주목이 됩니다. 예. 또 지난달 31일이었죠.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경빈 학생이 헬기로 옮겨지지 않아서 병원에 4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점을 밝혔는데 대검 관계자들도 이런 문제들도 수사단에서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동안의 수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었던 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일단 처음부터 좀 짚어보면 예. 검찰은 참사 직후에 해경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했었습니다. 김경일 당시 해경 123 정장과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 등이 기소가 됐고요. 예.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사람들 모두 기소가 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때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예. 대처 시간 같은 것들을 일부 밝혀내긴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등이 2017년에 세월호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일단 기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세월호 특조위를 방해한 혐의로 해수부 장관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다시 본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기소가 됐거나 예. 뭐 재판이 열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 끝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다시 본다는 얘기는 아니죠. 재판 열린 것까지는. 일단 수사 진행됐던 것도 모두 보겠다는 것이고 예. 재판이 진행됐더라도 미진했다는 점이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일단 수사 중인 것에는 그 세월호 CCTV 영상 녹화 장치 DVR이라고 하는데요. 이 증거 조작 의혹이 지금 수사 의뢰가 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었습니다. 예. 이것을 이 특별수사단이 받아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월호 수사 관련해서 공무원이 형사 책임까지 진 것은 아까 말씀드린 김경일 전 해경 123 정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예. 대법원에서 과실치사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는데 특수단이 다른 정부 관계자나 구조 책임자 등을 수사해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 검찰의 세월호 수사는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어디까지 가져올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 중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발표에 대해서 황 대표는 떳떳하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5주기 추모식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책임감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난 정부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검찰의 재수사 발표가 나온 오늘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이런 행태에는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지 않았다. 반복 조사에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미뤘습니다. 응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결과가 뭐 달라질 게 없다고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한국당에서는 재수사 결정에 제1야당 대표를 흠집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황 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부실보도 책임자로 지목한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을 인재영입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